네, 문화비평 오늘은 이제 보다 순한 재미, 순한 게 재미있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뭐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과도하게 뭐 야하거나 혹은 음란까지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미있다라는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재미도 많거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뭐 스트레스를 푼다, 지루한 시간을 달랜다, 혹은 뭐 데이트할 때 특별히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 꼭 하는 시간이죠. 뭐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제 OTT라는 게 생겨서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아마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 경쟁을 하니까 짧아지면서 더 자극적인 영상과 내용을 가지고 이 대중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이제 대중문화를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골고루 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반면에 또 스트레스. 뭐 액션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쳐도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나 주인공 가족이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는 게 뭐 묘사가 섬세하고 자극적이고 더 구체적이면은 내가 당하는 거 아니고 이게 가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나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지, 내 정서의 건강, 또 실제 바디, 무육체에도 나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그 기윤실에서 뭐 여러 그 대중매체의 음란성, 제가 그 꼭지에 글도 하나 써 있죠. 그래서 그 보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봤는데 그 보는 게 야한 걸 많이 보는 게 제가 목사이고 문화평론가로서 그런 거를 비평하려고 보더라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이 19세 이상이면 무슨 신이 되는 줄 아는데 유해한 거는 유해한 거고 뭐 물론 인과관계를 정확히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몇 프로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 나면 그들 약간씩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뭐 혹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총으로 사람들 죽이는 게임을 거의 매일같이 했다. 그런 공통된 특성이 있었다. 그럼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게임 한다고 바로 무슨 총 들고 나가서 살인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그걸 늘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총기 산업도 그런 논리잖아요. 총기 사고는 일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많이 파는 거잖아요. 문화상품도 비슷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본다고 몇십 개 몇백 개 본다고 범죄자가 되겠어? 그렇죠. 범죄자가 안 된다고 노 프로블럼인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보세요. 발암물질 들은 거 한 번 먹으면 바로 암에 걸려요? 짜고 맵고 뭐 이런 거 조미료 들어간 거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 게 그게 한 번 먹을 때마다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봤어요? 별거 아니라고 늘 말할 거. 근데 여러분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신경 쓰잖아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거. 근데 내 정서에 영향을 주고 의식에 영향을 주고 더 크게는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프로그램 마치고 잘 때 잘 안 자고 몇 명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마피아 게임이나 무슨 게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밤새는 이보다 그냥 고전 영화 하나를 좀 보고 보다 졸린 사람은 그냥 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한 30분 보니까 이거 안 싸워요? 싸우는 거 언제 나와요?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라. 몇몇은 또 끝까지 보고 아 생각보다 재밌네요. 옛날 영화도. 그러니까 재미도 어떤 이제 습관과 그 틀을 길러주는 거에 영향이 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모르겠죠. 뭐 지금 뭐 많이 보는 게 무슨 존 윅 시리즈, 이퀄라이저 시리즈라 그러는데 나도 한두 개 보니까 아유 이걸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를 취급하는 다루는 시선이 어떤가. 제가 키에슬롭스키의 살인하지 말지를 일부러 청년들, 대학생 정도 되면 이걸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뭐 싸우는 영화예요? 범죄 스릴러예요? 재밌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명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다른 종류의 재미긴 하겠지만 재밌겠지. 쓸데없는 영화를 명화라고 그러진 않겠죠. 무슨 내용이에요? 아, 플롯은 되게 간단해.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이 죽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인자가 나오고 가해자가 나오지. 그 가해자가 잡혀. 그래서 사형당하는 거야. 이 영화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걸 두 명이 죽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사람 죽는 게 재밌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 난 이 영화. 사람 죽는 거 너무 힘들어. 사실은 사람 죽는 거 보는 거 힘든 거야. 재밌는 게 아니라. 근데 대중들 대부분 수십 명이 죽어도 끔찍하거나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재밌다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죠. 19세가 충분히 저는 넘었고, 뭐, 영적인 훈련도 받았고, 정서적인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신학과 윤리학을 전공했고, 문화를 전공했지만, 여전히 폭력적이고 음란한 거를 반복적으로 보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순한 거를 찾아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없진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제 K 컬처가 굉장히 유명하다, 히트 친다, 주목을 받는데, 너무 자극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잔인한가? 이런 인상을 줄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좀 그 히트를 쳤다는 드라마를, 로맨스를 봤는데, 길어요. 25회까지 나오는데, 뭐, 재벌 2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을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반대하는 게 잠깐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물을 뿌리고 돈봉투 주고, 미국으로 떠나라, 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넣었다. 하나도 안 나와, 이런 장면이. 근데 재밌어요. 영상도 되게 이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변화를 또 자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어린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는 건데, 사랑하는 거, 지켜주는 거, 그 가운데서 왜 욕망이 없겠어요? 그 가운데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일본 드라마에 이렇게 순한 재밌는 영화들이 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고, 서양도 마찬가지 찾아보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저께 봤는데 윌 스미스하고 키아라 나이틀리, 그다음에 케이트 윈슬렛,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치유에 관한 굉장히 싸우는 영화가 아니고 상당히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이 좀 건조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블로그에 제가 올릴게요. 우리의 의식,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공부하는 것, 듣는 것, 또 우리의 여러 습관들이 나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폭력적인 거나 과도하게 야한 거, 그러니까 연인 사이, 그리고 또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성행위 하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권장하고 가르치는 건데, 뭐 대중문화에서는 그 룰은 깨진 지가 오래됐죠. 결혼과 상관없이 연인이면 언제 어디서나 그 성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좀 별거 아닌가 보다. 혹시 임신되면은 뭐 낙태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서나 우리 마음, 세계관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순한 음식도 골고루 영양가 있는 거를 찾아 먹는 것처럼 영화도 내가 어디 치우쳐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액션 영화나 혹은 너무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 혹은 준 포르노 같은 거에 집중돼 있다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그런 의식이 있으면 제작자들도 이거 일방적으로 사람 죽이는 영화만 흥행하는 건 아니구나. 순한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찾는, 또 로코라는 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냥 단지 지루한 게 아니라 재미도 있으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잘 각색해서 만들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소비가 건강한 생산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엄마들도 자기 아이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한 것처럼 우리 문화도 환경인데, 나와 우리 후배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에요. 특히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극장의 미성년자 관람가라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가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거기에 15세 이상, 뭐 19세 이상 써 있어도 텔레비 트는 거를 뭐 일일이 누가 와서 그걸 감독하겠어요. 근데 15세 이상도 수준이 예전의 미성년자 관람불가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아요. 선정적인 거든 폭력적인 거든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세 이상이 내가 됐다고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봐도 괜찮다,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순하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들도 만들면 또 흥행이 돼야 또 다음에 제작을 하겠죠. 그런 영화들은 우리 가족들이 또 혹은 교회에서 뭐 단체로도 소비해 줄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같이 돼야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순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녹화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